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책은요,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저번엔 그냥 소개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책이 JTBC 수목 드라마 런원 속에서 화제의 도서라고 합니다. 아마 1월 20일에 방송하는 11회, 거기에서 신세경님이 임시완님에게 운동화 선물 답례라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시 좀 더 친절하고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작가는 정영욱 선생님이고요. 작가 정영욱의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책. 2020년 올해의 문장 선정. 21세기를 위한 10권의 도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게 봤던 부분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신경 씁니다. 길을 지나가던 도중 익숙한 목소리의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나를 불러 세우는 건 아닌가 싶어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선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교 친구가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연락 한 번 없냐? 서운하게. 요즘 뭐하고 있어? 여기 사는 거야? 와,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야, 지나가는데 뒤통수가 딱 너인 거 있지?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이것저것 묻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 후 조만간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갈 길로 돌아섰습니다. 난 가던 길을 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뒤통수가 꼭 나와 같나 하고,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닌 뒤통수를 보고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게 참 묘한 일인 것 같다고. 그래서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친구와 뒤끝이 좋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를 알아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진 않았을까. 어쩜 뒤통수를 보고 알아봤다는 말, 내 뒷모습이 그래도 알아봐줄 만큼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연으로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뒷모습이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을까 내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연을 이어가며 나의 뒷모습이 안 좋게 비춰진 적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깔끔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론 자주 뒤를 신경 씁니다. 겉도, 속도. 예전엔 전신 거울을 두고 나의 앞모습만 꾸미기 바빴지만 불편한 자세로 살짝 고개를 돌려 뒷모습도 확인해주곤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누군가 나를 또 알아봐주진 않을까 하고. 요즘은 그렇게 앞모습보다도 나의 뒷모습을 단정히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앞을 보고도 지나칠 사람 말고 뒤를 보고도 찾아가 알아봐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단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그녀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 최근 들어 우리 엄마에게는 일종의 입버릇이 하나 생겼다. 건강 챙겨야지 라는 말이었다.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낸다.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면 꼭 챙겨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철저히 식탁 위에 올리지 않는다. 등산을 자주 가며 음식은 늘 싱겁게, 영양제도 꼬박꼬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규칙적인 하루를 보낸다. 그런 엄마에게 궁금한 마음이 들어 물어보았다. 엄마는 왜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거야? 옛날엔 안 그랬잖아. 엄마는 답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아들이 덜 고생하지. 응? 엄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강 챙기고 편하게 죽어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단다. 할머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참 고생이 많았지. 그분들도 그렇고 남겨진 사람들도 그랬고. 엄마, 무슨 벌써 죽는다는 소리를 해. 나랑 오래오래 살 생각해야지. 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했지만 엄마의 답을 듣는 순간 누가 와서 머리를 퉁 하고 때리는 기분이 들었다. 아, 우리 엄만 벌써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리를 퉁. 아, 우리 엄마에겐 벌써 그런 걱정이 있구나. 그랬구나. 나의 고생을 미리 그려보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죽기 직전까지도 내 고생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구나.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엄마, 왜 그렇게 건강을 신경 쓰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아들이 덜 고생하지. 왜 이렇게 늦게 알아버린 걸까? 나는.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그것으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것.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르고 있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편견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 믿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편견이란 상경을 쓰고 바라본다면 대상과 상황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게 될 뿐이다. 1번. 편견을 가진 상대와의 대화는 나에게 답답함만 쌓이는 일이 될 것이다. 되도록 길지 않게 마무리할 것.
2번.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최대한 버리고 살 것.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의 짧은 지식에 사로잡히지 말 것.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3번. 편견이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는 입을 적게 열고 귀를 많이 열 것. 나의 무지를 숨기며 또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가장 큰 무지는 편견이다. 세상을 올곧게 보기 위해선 나의 주위에 있는 편견을 최대한 멀리하자. 편견 그 자체도, 편견을 가진 사람도, 그러한 나의 대처는 삶 안에서의 불필요한 다툼과 감정 소모를 줄여줄 것이다. 통찰력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자신을 높이면 관계가 어긋난다. 높은 굽의 신발은 신으면 쉽게 발을 접지르는 것처럼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높은 곳에 두려고 할수록 쉽게 어긋납니다. 내가 더 커 보이려고 할수록 쉽게 삐끗하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거리를 둘 것이며 나와의 자리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와의 대화에서 가식적인 말만 오갈 것이며 뒤에서 나는 비웃음 당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커 보이려고 노력하는 관계, 상대보다 나를 위로 두어야 마음이 편한 관계, 그런 관계는 진정한 사이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낮아도 나를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 자꾸만 작아지는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죠. 그런 사이의 사람과 함께 해야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저 스스로 삐끗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높은 신발을 신는다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쉽게 넘어질 뿐이지요. 핑계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서운함을 느낀다면 상황 설명부터 하기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을 하고 있는 상대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과 하나면 언제든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과보다 핑계를 우선으로 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담은 미안함이 아닌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이해를 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괜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상황을 대뜸 먼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가장 먼저 미안하단 말을 해주세요. 모든 것을 제쳐둔 진심 어린 사과 하나라면 당신의 피치 못할 상황을 또는 핑계를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당신이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아빠를 반기는 것. 어느새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따뜻한 가정의 품을 떠나 좁은 원룸에 홀로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지 뭐야. 집에 들어갈 때 나를 반기는 존재가 그렇게 필요하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반려견을 분양받을까 생각했는데 주머니 사정도 아쉽고 출근하면 봐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이겠지 하고 바로 포기했지 뭐야. 우리 본가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처음엔 아빠가 제일 반대하더니 이젠 아빠가 가장 많은 사랑을 주더라. 걔도 아빠를 가장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언제부턴가
아빠가 걔를 가장 좋아해주는 사람이 된 게 이해가 가더라. 늦은 밤 퇴근을 해도 난 달가운 얼굴로 한 번을 반겨주지 않은 그를 걔는 세상 반갑게 반겨주니까 냄새 풀풀 나는 발가락이라도 반갑다며 볼을 부비적하니까 담배 냄새 풀풀 나는 입이라도 반갑다며 다정하게 핥아주니까 아빠가 참 좋아해 줄만도 하면서 이젠 내가 어느 정도 외로워지니까 왠지 모르게 그가 이해되고 용서되고 미안해지고 그립고 이런 감정이 몰려오더라. 꼭 그렇게 되더라. 살면서 한 번을 반겨주지 못하고 방문만 꼭꼭 잠가놨었구나. 얼만큼 외로웠을까? 난 단순히 없어서 외로운 거고 아빤 있는데도 외로웠던 거잖아. 그게 더 외로웠겠지? 얼만큼 외롭게 살아왔을까? 우리 아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 연습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참 지금 고민이 많은 시기에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좀 각별했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좀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책은요, 자존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친절한 어투로 위로하고 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60페이지가 전부 위로고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나 요즘 좀 힘들다, 자존감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책 읽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시청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2분을 뽑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 한 권씩 보내드릴 거고요.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을 구독하신 다음에 아무 댓글이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댓글 추천기를 써가지고 2분을 뽑아서 대댓글로 메일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메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추첨 날짜는 넉넉하게 다음 주 금요일 29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길.